올 1월 1일 날 회사를 이제 설립을 하셨는데 네. 준비 기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2012년부터 네. 뭘 2012년에 준비하셨어요? 첫 번째 코칭 MBA가 생겼던 것이 이제 국민대거든요. 네. 국민대 2기로 사실은 코칭 MBA를 들어갔었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MBA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코칭을 알고 계신 분들이 와서 학습을 하는 곳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코칭을 다시 배워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한 학기 다니고 사퇴를 했어요. 그때.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코칭의 베이직부터 학습하기 시작했죠. 뭐 어떤 걸 학습합니까? 그러니까 코칭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이끌어내는 프로세스를 연습하는 스킬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뒤쪽에는 심리학의 지식이나 뭐 철학들이 있지만 예. 기본적으로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코치들이 하는 대화의 프로세스가 있어요. 예. 그것이 기술로 익혀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뭐 전략이 들어갈 수도 없고 뭔가 녹여낼 수가 없어서 예. 그래서 코치들이 자격증에는 그 코칭하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50시간 하고 나서 첫 어시스턴트 코치의 자격이 주어지고 200시간을 하면 프로 코치가 되고. 교육 이수를. 그렇죠. 교육 이수 및 코칭을 실제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코칭을 할 때 유료 코칭 기간이 있는데 예. 사실은 내가 코치인데 코칭 하시겠어요라고 지나가는 사람 잡고 이렇게 500원만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유료 코칭을 해야 되는 거군요. 공식적으로 시간이 누적됨을 누군가 증명받아야 코칭하겠네.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코치인 것에 대한 인증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예. 그러니까 50분이 될 수도 있고. 보통 가족, 지인 뭐 이렇게 좀 하지 않습니까? 초반에 그렇게 시작하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곧 떨어지거든요. 예. 마치 보험사처럼. 그렇죠. 예. 근데 그 다음부터는 자기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인지가 사실은 그 과정에서 필터가 돼요. 보통 뭐 스킬은 배우지만 사람들이 만나서 당신한테 내가 왜 내 얘기를 해? 이런 입장이 되면 그 사람은 사실은 더 이상 코치로 갈 수가 없거든요. 네, 초반에 네. 가족 상대로 이제 코칭을 하셨다고. 그렇죠. 근데 가족끼리 속 얘기를 내보이는 것도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속 얘기 안 혹시 했죠? 어떠세요? 그건 뭐냐면 저 운전면허 딸 때 그 동행해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네네. 운전면허 그럼 같이. 그걸 일반인 뭐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6시간, 3시간 적어내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죠. 솔직히 이야기하면 초반에 한 20시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다만 실수로 속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는 뜨끔하죠.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뭐 아들들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네. 이제 아내랑 얘기를 하게 되는데 속 얘기가 나오면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대단히 위험한데. 내 문제니까. 그렇죠. 그거 대부분 이제 저와 관련된 문제이니까 그럴 때는 이제 네, 고객님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더 이상 세션 진행 안 하는 경우가 세션 완료가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열심히 찾아 나서. 아니 근데 그 처음이 참 힘들 것 같아요. 맞았어요. 처음 유료 고객을 맞았을 때 굉장히 부담감도 클 테고. 그럼요.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건 참 제 후배, 직장 후배, 네네. 직장 후배들인데 그래도 제가 좀 덕을 좀 쌓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유료잖아요. 예. 근데 유료의 기준이 다행히 막 몇만 원 이상의 기준은 없어요. 근데 무조건 코칭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고. 그래서 이제 고민했어요. 이제 후배한테 나랑 어쨌든 얘기할 때 내가 커피 사줬잖아. 네가 좀 사. 그것도 가능하군요. 커피를 사면 네. 5,000원으로 내 칠 수가 있으니까 나랑 한 8번 얘기하자.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죠. 근데 그 사실 뭐 지금이야 프로가 되셨겠지만 네. 처음에 내가 이 마음적으로만 가지고 있을 때와 네. 실전 이론을 경험했을 때는 또 다를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 실제 해보니까 좀 어떠셨어요? 사실은 좀 놀랐던 경험이 있었던 게 네.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첫 고객이 있거든요. 이제 회사에서 그러니까 본인의 사업을 하고 싶어 했던 후배가 한 명 있었는데 회사 네. 이렇게 패션으로 창업을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약간 그때는 얼치기 코치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다. 근데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래서 한 명을 찍어가지고 한 2개월 코칭을 진짜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질문을 했죠. 자, 네가 창업을 하고 싶은데
10년 뒤에 어떤 모습이 되고 싶냐 이게 있거든요. 지금 속에. 그래서 다 고민을 하더니만 뉴욕에 빈티지 샵을 내고 싶대요. 네. 그때 코치는 당황하면 안 되거든요. 후배가 몇 살 정도 되는 분이에요? 이 20, 21, 6, 7 정도였어요. 당시에. 그때 당시에. 그쵸, 그때 당시에. 지금은요? 지금은 벌써 혹시 그 특정 브랜드 명을 얘기해도 네, 될까요? 그럼요. 아유. 그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레트로문이라고 레트로 문? 예, 네. 빈티지 원피스를 판매하는 아주 잘 나가는 인스타그래머로 지금 독립해 있죠. 창업을 하셨네요. 네, 실제로 오. 지금 3년 차 들어가고 있죠. 네. 근데 이 친구가 첫 꿈이 이제 뉴욕 빈티지 샵이라고 해서 코치는 무조건 응원해줘야 되거든요. 할 수 있다. 10년 뒤 뉴욕 가자 이렇게 시작했는데 네. 진짜 믿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 모드로 계속 코칭을 했는데 네. 진짜 부담스러웠던 게 6개월 한 1년 뒤에 퇴사를 했어요. 큰일 났다. 큰일 났지. 아 그래서 너무 사실은 내심 당황했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가오가 있으니까 네. 진심으로 응원해줬죠. 근데 이 친구가 정말 한 그 기간 동안의 코칭으로 자기 생각을 딱 정리하고 플리마켓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플리마켓 주말 시작을 해서 고객을 조금씩 모으더니만 본인 집에서 이제 사진도 찍고 그다음에 처음에 빈티지 관련된 의류를 하는 그것도 이제 좀 이렇게 소개해주는 교육이 있더만요. 예. 어떻게 사서 어떻게 파는지를 거기 가서 실제로 뭐 이렇게 경험도 해보고. 그쵸 컨테이너로 막 떼오는 것도 가보고 그걸 다 해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창업을 정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좀 불안하니까 AS 차원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전화를 하고 AS. 그분도 실제 유료 고객이었죠. 하셨었고. 그렇죠. 그래도 그냥 말 던지고 나서 끝이 아니라 끝까지 사후 관리 책임져 주시고. 아 그럼요. 정말 당황했었어요 사실은. 어쩌면 그게 퇴사한다고 AS가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코칭이. 코치님이 얘기해서 그렇게 하신 건 아니고 그분이 마음에서 계획이 돼 주신 있었겠죠. 건데. 질른 거 이걸 잃어버린 거. 저는 질문을 했을 따름인데 네. 갑자기 뉴욕이 튀어나왔고 뉴욕 가려면 돈 벌어야 되니까 이제 창업을 했고 끊어져 있는 생각들이 다 연결 딱 돼버리는 거지. 아 정확한 예. 이런 현상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거든요 실제로. 아니 근데 방금 말씀하셨을 때 그 코칭을 할 때는 무조건 응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네. 하셨는데 네. 이 코치들이 의뢰인들에게 의뢰인들의 이런 고민이나 뭐 진로에 네. 대해서 전혀 터무니없고 내가 봤을 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음에도 전혀 공감이 안 불구하고 돼. 응원을 해줘야 됩니까? 본질적으로 응원을 해줘야 되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코칭의 기본적인 철학은 답은 그대 안에 있다이고요. 답은 그대 안에 있다. 두 번째는 선택권도 그대 안에 있다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무리한 정말 터무니없는 꿈을 꿀 수 있는데 네. 하다 보면 사실 깨달아요. 얘기를 하다 보면 실행을 하다 보면. 실행을 하다 보면 그렇지만 첫 발을 떼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10,000개의 꿈을 꾸더라도 한 번 걷다 보면 100개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응원을 하죠. 그리고 보통 어떤 분들이 좀 신청을 하십니까? 대개는 이제 크게는 두 가지인데 힘든 분들도 코칭을 받고 싶어 하세요. 마음이 힘든 분들. 마음이 근데 그게 이제 뭐 우울증이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예. 예를 들면 코칭의 첫 유래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임팩트가 큰 의사결정을 해야 될 분들 있잖아요. 네. 뭐 CEO라든지 뭐 펀드 매니저 같은 분들은 본인의 선택이 감정에 의해서 흔들리면 큰 돈이 날아가니까 예전에는 이제 뭐 심리 상담사를 찾아간다는 그렇게 했었는데 네. 이게 약간 전문용어로 스티그마라고 해서 네. 이게 너는 상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사람이야라는 낙인이 찍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이제 코치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게 과거의 문제 말고 현재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슈를 나와 함께 대화하면서 정리를 해줄게요. 네. 두 번째는 정확히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본질을 짚어줄게요. 그다음에 내가 응원을 해줄게요.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한 90년대 시작이 됐거든요. 아니 근데 제가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네. 뭐 예였겠지만 네. 제가 지금 사실 요즘에 그렇거든요. 제가 이제 팀의 팀장인데 저희 그 팀원들 중에 정말 이 말 안 듣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네. 꼭 있죠. 근데 그 친구가 일부러 그러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잦은 실수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 상사가 봤을 때는 기본이 안 된 걸로밖에 비춰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기본 안 된 걸로 판단되죠. 예, 그럴 때는. 근데 몸이 아프다, 아, 어떻다 네, 이유가 네. 꼭 있어요. 예, 예. 그게 지금 6개월 이상을 가고 있습니다. 되게 힘드시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 아예 그냥 땡깡을 부리고 뭐 그러면 네. 뭐 제가 아는 매뉴얼에 따라 그렇죠.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되는데 예, 예. 처음 보는 캐릭터라 그렇죠.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쵸, 이런 그쵸. 것도 코칭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충분히 가능하죠. 그게 사실은 전형적으로 풀 수 있는 이슈들이죠. 왜냐하면 이건 드러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문제는 양쪽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는 쪽에서는 진짜 눈에 밟히는 사람인 거고, 이제 힘든 쪽에서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몇 가지 진단을 해보는데, 첫 번째는 그 사람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진단도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의 강점을 내는 스타일이 어떤지에 대한 진단도 있어요. 갤럽이라고 하는 국제 리서치 회사에서 한 50년 정도 준비해서 네. 서베이를 해보면 그분만의 이제 강점 서열이 쭉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성과 내는 방식이 있고 팀장님이 성과 내는 방식이 사실은 있거든요. 예.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고 뭐가 보완이 되는지 볼 수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궁합을 보는 거죠, 사실은. 네. 우리로 따지면. 그다음에 가치관. 이분이 어떤 순위의 우선순위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또 팀장님의 가치관이 어떤 건데, 대부분 그런 경우는 상위 탑5에 있는 가치관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성실이라든지, 맞아요. 좀 신미한 예쁘지 않다든지. 아니 심지어 너무 이쁩니다. 그러면 신미한 아니신 것 같아요. 예. 탑5가. 예. 근데 그런 것들이 건드릴 때 내가 되게 기분 나쁘고 몰입을 깨거든요. 상대방이 내 가치관의 상위 부분을. 아니 근데 제가 뭐 계속 상담으로 빠져드는데 지금 이거 상담 프로그램이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저에 대한 고민이 네.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뭐가 예. 있냐면 예. 제가 이 친구한테 계속 지적을 하니까 다른 팀원들에게 통용될 수 있을 법한의 마지노선이 이 친구한테 더 엄격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맞아요. 되죠. 더 엄격해지고 그쵸. 그러니까 더 어쩌고 더 잔소리를 하게 되고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제가 한번 돌이켜봤을 때 며칠 전에 이 친구가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은 뭐 짧게 깨졌어요. 짧은 시간 내에 네네네. 또 반복이 돼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주변에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고 뭐 얘기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고민 상담을 좀 했었어요.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뭐 기자로서 이걸 당연히 지켜야 되고 뭐 네.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안 지키냐.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 애사심이 강한 건 아닙니다만 저희 팀을 사랑하는 마음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누군가가 또 팀을 얘기하면 또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얘 친데레구나. 아무튼 그래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저도 이제 나름 같이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친구한테 일을 이제 안 주는 거죠. 그렇죠. 줄 수가 없죠. 맞습니다. 주지 않게 되고 네.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네. 뭐 이 친구의 선배나 후배들은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더 많은 거 퍼포먼스를 내는데 이 그쵸. 친구는 일을 안 주니까 그렇죠. 뭐 좀 그냥 뭐 쉽게 일을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요즘 그쵸. 좀 복잡합니다. 사실 지금은 관계 악순 안에 들어가 계신 거거든요. 저는 관계 악수나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게 정확하세요. 뭐냐면 지적받기 시작하면 사람이 위축되기 시작하는데 갤럽의 조사에 의하면 이제 자발성, 그러니까 업무 몰입도가 팀장이 나의 강점을 중심으로 볼 때는 60% 이상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팀장이 나를 단점을 지적하기 시작할 때는 그게 절반으로 떨어지고요. 무시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2%밖에 몰입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결국은 사람이 다 감정의 동물이고 그게 상대가 업무에 몰입하는 업무의 몰입도가 몰입도가 그러면 점점 이제 우리말로 점점 개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점점 눈밖에 나고 결국은 악수나이 반복되는 퇴사하는 거죠. 혹시 하고 싶은 얘기 해봐요. 아니 첫사랑 묻는 거 아니죠? 지금? 되게 코칭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실 때 네. 나다움 찾기나 그쵸. 지금 뭐 얘기하시는 네. 그 차이 이런 거 얘기하시는 게 그쵸. 되게 요새 유행하는 MBTI랑 아, 많아 있는 것 그렇죠. 같아서 그렇죠.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나요? 도움 되죠. 도움 됩니까? 왜냐면 이제 MBTI가 되게 MBTI랑 요새 심리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그거 아니에요? 그쵸. 그 분석 꽤 자기 오래됐죠. 진단 도구. 그거를 요즘 네. 20대들은 네. 자기를 MBTI로 소개를 해요. 아, 그렇죠. 어, 그게 그렇더라고요. 핫하죠. 네. 안녕하세요 ETFJ의 강병입니다. 뭐 이렇게. 네. 그렇죠. 어, 그 MBTI가 되게 도움이 되는 건 코칭과 기본적으로 철학이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융이라는 분이 MBTI를 만들게 된 심리학적 구스타프 배경이 융. 되시죠. 그쵸, 구스타프 융. 아는 건 많은데. 이 융에서 네. 우리가 좀 들어봤던 그 아들러로 넘어오면서 네. 뭐 칼 로저스 이런 분들이 그 자기 내면의 답이 있고 충분히 경청하면 사람이 스스로 회복한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자기다움을 찾아주는 부분인데 MBTI를 비롯한 많은 진단 도구들이 그 사람이 가장 편안한 상태가 어떤 건가를 잘 보게 해줘요. 예를 들면 저는 ENFP거든요. 저는 ENFP 좋은 수업이에요. 이렇게 하는데요. ENFP가 무슨 뜻이냐면 외향적이고 그다음에 N이 이제 직관적인 사람이거든요. 네. 일일이 따지지 않고 그냥 알 수 있는. 그다음에 F가 그러시군요. 반갑습니다, ENFP. 저도 ENFP인 것 같은데. F가 되게 감성적인 사람, P가 되게 수용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ENFP가 되게 힘들어하는 타입이 이제 기업에서 관리자로 아주 성공하신 ESTJ. 그러니까 외향적이고 아주 꼼꼼하게 따지고 네. 진짜 사고력이 뛰어나고 판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게 성공해요. 그래서 네. CEO나 부장님들이 그런 분들이 많죠. 연봉이 가장 높은 성과군이에요. ESTJ. 16개 군 중에서. 그럼요. 네. 제 아내가 다행입니다. 야, 그러면 상반되는 분. 완전 반전인데 이제 대신 이제 신뢰와 사랑이 있으니까 넘어가는데 네. 사랑이 깨지면 진짜 힘들죠. 서로. 뒤도 안 돌아보죠. 완전 뭐 제가 상처 투성이가 되죠. A병이 아니시길 저는 바랍니다.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는 F가 90%거든요. 아내가 이제 측은히 여기야 이제 제가 사랑을 네.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